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의 영김 하원 의원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한국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응해 동맹인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승리로 3선 중진 의원이 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입니다.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미한 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미한 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삼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들과 같은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종전선언을 반대해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이어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등의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또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강화 시도는 다른 의원들도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닉 스콧 상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의원들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시킨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지난달 BOE에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 서울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방안 중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ve enhanced, as you heard the minister say, our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defend our allies with the full range of our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ies, as well as our ability to coordinate and respond to DPRK aggression, including throug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e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 just today.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은 미한일 3국 공조를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미한일 3국 연합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북한과 마주 앉아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유일한 반응은 미사일 발사 등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초음속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할 경우 영내 미군에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2달여 만의 도발로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급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지난해 3차례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가 아닌 비행 궤적이라며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 확보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art of this is the games that the North Koreans play in calling all these different things, quote, hypersonic missiles, unquote. So you don't even have to have a fancy reentry vehicle on an IRBM to be, quote, hypersonic, unquote. But let's say it's the high end, the HGV. It's really a question of the trajectory of the booster. So it's not an issue of extra boost capabilit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체 확보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미사일 표적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단순 미사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을 확보했거나 이에 임박한 것이라면 사정권인 괌 등 영내 미군의 큰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it really was a glide vehicle as that would suggest, this is a little bit more concerning than just a basic hypersonic missile, because what a glide vehicle does that's different is it goes up and then it comes down after a relatively short distance, and it flies at relatively low altitude but greater than Mach 5, and it can maneuver to some extent. And so that makes it really hard for a missile defense to intercept.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체 같은 첨단 기술과 탄도미사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hat North Korea needs right now is kind of two things. One is accuracy, that is getting the actual warhead package on target, which is no small task. And that's an area in which it's almost certai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challenged. And, the second big piece is the reliability of a warhead to actually survive and produce yield.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두 분야 모두 우주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반대급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5명에게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인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사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은 모두 소수인종 출신으로 희생과 용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브루노 오리그 2병, 나가무라 와타루 1병, 찰스 존슨 1병,
프레드 맥기 병장, 그리고 리처드 카바주스 사성 장군 등 5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사후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훈장을 받은 5명 중 맥기 병장과 카바주스 장군을 제외한 3명은 6.25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군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 무공 훈장입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했으며 동료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대담함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미국 내 소수인종 출신으로 히스패닉계 1명, 필리핀계 1명, 일본계 1명, 그리고 아프리카계 2명입니다. Heroes of different ranks, different positions, and even different generations. But heroes who all went above and beyond the call of duty. Heroes who all deserve our nation's highest and oldest military recognition. 백악관에 따르면 오리그 이병은 전장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기관총 초소를 탈환해 적군의 진입을 저지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와타루 일병은 적의 기관총 둥지를 파괴하고 여러 벙커를 탈환했으며 탄약이 소진된 뒤에도 재무장해 전투를 벌였지만 적군의 수류탄에 희생됐습니다.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을 저지해 동료 10명의 목숨을 구한 뒤 전사했고 맥기 병장은 1952년 6월 군대 지휘를 맡아 적의 기관총을 무력화시키고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카바주스 중위는 전투 중 5명의 전우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홀로 남아 전투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30년 이상 복무하며 사성 장군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It's up to us to give this medal meaning, to keep fighting for one another, for each other, to keep defending everything these heroes fought for and many of them died for. The ideals of America, the freedom we cherish, the democracy that has made our progress possible.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기구 회의 참석을 사실상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지난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한 건을 검토했으며 충분한 검토 끝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요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언급한 결의 2321호 11항은 유엔 회원국과 북한 간의 과학기술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 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조항이 언급된 점으로 미뤄 과학 또는 기술 관련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에 채택됐으며 북한의 핵 개발로 과학 및 기술 교류까지 차단당한 배경이 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성명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시추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미국 본토 동서해안과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북베링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약 6억 2천만 에이커, 약 252만 9천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연안에서 신규 원유와 가스 개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해안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면서 자신은 취임 후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며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으며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뒤집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연안 시추를 제안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고 행정명령을 통해 북극과 대서양 등에서 연안 시추 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유당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 20일 저그밋 싱 캐나다 신민주당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사퇴 위기에 몰려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연합을 맺어왔던 신민주당이 이탈하면 정부 불신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16%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11월 43살의 나이로 취임한 트리도 총리는 법무장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원주민 출신을 임명하는 등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진보 정치를 이끌고자 했지만 2년 전부터 높은 물가와 주택 부족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선거에서 야당인 보수당에게 크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미국이 가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는 5일 성명에서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과도 정부 외무장관이 이날 카타르를 방문해 모하마드 빈 압둘 아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시바니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의 빠른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장애물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제재를 해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성명에서 시리아의 통일과 주권, 독립을 지지하는 카타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내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정치 감독을 구체화하는 등 총체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8일까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연설에서 반부패 투쟁의 현재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밝히고 부패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 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토양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고되고 무거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패는 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반부패는 가장 철저한 자기혁명이라면서 어렵고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감독을 구체화하고 정밀화, 상시화하며 부패에 대한 공동조사, 통치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허가하지 않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6일 일본 제철은 US 스틸과 함께 인수 계획을 불허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냈습니다. 또 일본 제철은 이런 법적 조치는 일본 제철과 US 스틸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고 인수 계획을 추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산업계에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